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이자 결혼한 지 3년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하기 전 친구들이 말하기를 절대 효자는 만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엄마가 아들을 너무 좋아하고 편애하는 케이스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육아의 왕 오은영 박사님이 텔레비전에 나와 말씀하셨는데 육아의 최종 목표는 독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시모는 아들들을 전혀 독립시키지 않으셨어요. 아니, 특히 장난만 얼마나 싸고 도는지 모릅니다. 슈모와 저의 고군분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여태 살면서 인생에 고비랄 게 없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제철 회사를 성실하게 다니시는 아버지, 항상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어머니, 그리고 3살 차이 나는 남동생까지 내 식구가 오순도순 살았어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때 회사에서 만난 옆부서 팀장님이 지금의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자상한 남편과의 연애는 참 행복했어요. 매일매일이 봄이었어요. 사내 연애가 이럴 때는 좋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남편은 식사 비용을 아낀다면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도시락을 싸왔어요. 어? 오빠, 오늘도 도시락 있다. 팀원들이랑 같이 나가서 이렇게 먹자, 오랜만에. 아, 오늘도 도시락 싸왔어. 예지 것도 싸우려고 했을 텐데 양이 너무 부족해서 오늘 예지는 맛있는 거 사 먹어. 우와, 근데 이게 다 뭐야? 진수성찬이다. 오빠가 싼 거야. 그래,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이 정도야. 우와, 대박인데? 소불고기 어머, 이거 게장이야. 도시락 퀄리티 진짜 최고다. 오빠 팀이랑 우리 팀이 식사 시간이 달라서 매번 이 도시락 구경을 못했네. 와, 매번 오빠는 이렇게 멋지게 먹고 있었던 거야. 정말 어머님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네. 그런가. 우리 형에 대한 사랑일걸. 아, 형 것도 싸주시는구나. 엄연히 말하면 사실 형 도시락이야. 형이 자주 야근하는데 형 준다고 이렇게 싸주시거든. 그런데 형은 안 가지고 가. 엄마 속상할까 봐. 내가 대신 가지고 나오는 거야. 형이 부탁했거든. 뭐 나야 도시락 먹고 좋지 그런 거야. 그래. 뭐 누가 먹든 간에 버금은 됐지. 그때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시모가 장남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게다가 그 안에서 남편이 받는 소외감과 외로움이 상당하다는 사실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항상 믿음으로 저를 대해 주었던 남편은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신혼집이었습니다. 요즘 대출을 끼고 집 사는 게 당연한 거라 그건 감안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 근처에 집을 마련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었어요. 게다가 오빠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좀 늦게 취업을 한 상황이라 저랑 비슷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저 역시 2년 동안 동생 학자금 대출 갚아주는데 보탬을 준 상황이라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죠. 결혼을 미루기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연애 2년 차의 집 문제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자 집에 가서 솔직하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오빠와 저는 상견례를 좀 서둘러 진행하게 되었죠. 생전 처음으로 상견례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떨리고 긴장되었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이쁜 옷을 입고 화장도 너무 진하지 않게 했어요. 오빠와 저는 두 집의 가운데 적당한 곳에 위치를 잡아 괜찮은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저희 집은 4식구 모두가 나왔고 오빠네 식구들은 어머님, 형님분, 그리고 오빠까지 3식구가 나왔습니다. 일찍이 오빠 아버님은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어색한 식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아이고, 기병이가 참 착실하고 성실해요. 사부인 정말 아드님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래요. 착한 것 빼고는 별거 없어요. 왜요? 착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정말 안심이에요. 우리 예지 부족한 게 많은데 많이 살펴주세요. 네, 네, 알아서 하겠죠. 뭐? 아, 근데 지난번에 집에 한번 놀러 왔는데 설거지 같은 건 집에서 안 시키시나 봐요. 네, 아니요. 가끔 예지 시키죠. 왜요? 근데 살림이 미리 많이 시키기 싫어서 안 배운 게 더 많아요. 어쩐지 안 그래도 설거지를 시켰는데 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쳐야죠. 뭐 제대로 살림을 할 수 있을지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안 청소는 자자, 엄마 그만해요. 오빠는 아슬아슬한 시모의 대화를 가까스로 중단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정말 싸해졌어요. 평소 저희 아버지는 얌전하고 신중한 편이셔서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다가 드디어 집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상견례 자리라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이들 연애도 오래되었고 어차피 시킬 거면 저는 빨리 시키고 싶어서요. 집이요. 아, 맞다. 맞다. 내 정신 좀 봐. 안 그래도 그 이야기 들으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장남이 곧 결혼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첫째가 결혼 먼저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째, 먼저 가고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둘째는 내년쯤 생각하고 있어요. 괜찮겠죠? 형 결혼해. 여자친구 있어. 어머, 넌 동생이 돼서 그것도 몰랐니? 응? 나 결혼할 여자 생겼어. 줄곧 침묵을 지키던 기병 오빠네 형이 고백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것도 서로 공유를 안 했나 싶더라고요. 특히 저희 기병 오빠만 모르고 있던 눈치였습니다. 이상하게 오빠만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암튼 저희도 그리 넉넉하지가 않아요. 방금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말인데 제가 장남 결혼은 먼저 보내야 둘째, 기병이를 보내든 말든 할 것 같습니다. 집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라 생각해요. 애들 여태 모은 거랑 대출 끼면 뭐 작은 오피스텔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죠? 남편 쪽에서 집 해야 한다는 그런 편견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기병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저희가 언제 남자가 집을 다 해야 한다고 했나요? 오해하셨네요. 아니, 솔직해지세요. 다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여자 쪽 집에서는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 장남은 그나마 대기업 다니니까 대출이 잘 나와요. 그래서 알아서들 잘할 거니 걱정이 없는데 둘째, 녀석은 제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아무튼 저희 집 쪽에서 집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말할게요. 상견례 자리가 원래 이렇게 불편하고 가시방석인 걸까요? 첫인상이 그렇게나 중요하다 해서 한 달 전에 잡은 약속이었는데 결국 그날 약속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꼭 집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 신호가 보인 태도 때문이었어요. 은근히 돌려깎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을 깎아내리고 저를 비교하는 그런 모욕적인 말들 모두 상처였습니다. 전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제 잘못은 없지만 제가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는 기분이었어요. 오빠도 그날 이후 연신 신경 쓰면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친정에 찾아가기로 했죠. 엄마, 아빠, 우리 왔어요. 오, 그래, 어서들 와라.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지요? 그래, 김서방이라고 불러야 하나, 배고프지? 어서들.
와, 저희 부모님은 일절 그날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 이후에 마음이 불편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이윽고 오빠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저 아버님, 어머님, 지난 상견례 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많이 속상하셨지요. 김서방, 우리는 예지랑 김서방이랑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해. 알지, 그날도 어쩌다 보니 내가 집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둘이 어디서 사는지보다 어떻게 잘 살아갈지가 더 중요한 거야. 그건 당연히 알지. 네, 네, 당연하죠. 집 문제는 됐어. 김서방, 그리고 예지야 잘 들어라. 당연히 딸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나도 정말 안타깝고 또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이 부모의 마음은 끝도 없는데. 뭐, 어쩌겠어. 사정에 맞게 또 그 부부에게 어울리는 집으로 신혼 시작하는 거지. 안 그래. 기병 어머님 말씀도 틀린 건 없어. 너희들이 결혼하는 건데 부모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지 정말 이거 난감해. 그리고 기병 어머님도 다 뜻이 있으실 거야. 우리는 그날 이후로 잊어버렸어. 너도 신경 쓰지 말게나, 김서방. 일단 너희가 모은 거랑 우리 전세금 받아서 적금 넣어둔 거, 그거 보태면 회사 근처 아파트 신축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도 말고 주눅들 필요도 없으니 이거 가지고 신혼집 구해 알았지. 엄마 미안해. 참, 나 얘가 또 수도꼭지를 틀었네. 됐어, 됐어. 그만 울어. 뚝 우리가 지금 집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동생 인제 학자금 대출도 다 갚았고 너도 그동안 동생 학자금 대출 때문에 힘들었잖아. 너가 고생한 거 다 아는데 이 정도는 받아도 돼. 그리고 김서방도 너무 불편해하지 말고 대신 어머님께는 이야기하지 마. 아유,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모두 말씀드려. 아냐 아냐 그러지 마.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다니까. 뭐 엄청 큰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일단 쉬쉬해. 알았지. 너희가 잘 살고 집값도 오르고 그러면 우리한테 맛있는 소고기나 사줘. 엄마 소고기가 뭐가 문제야? 내가 자동차 한 대는 뽑아줄게. 뭐, 이 엄마 면허도 없어. 다행히 저희는 친정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신혼집 준비를 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약속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굳이 시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진 않았어요. 분명 또 괜한 딴지를 거실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병이 오빠 형도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시모가 그렇게 장남장남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아주버님은 큰 문제 없이 대학교를 졸업해 바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워낙 머리가 어릴 때부터 명석하셔서 지금 따로 사업체도 하나 운영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모가 그렇게 이뻐했다고 오빠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놈의 장남 첫째, 형만 이뻐해서 기병이 오빠가 학창 시절 내내 형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그 현장을 보니까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하루는 시아주버님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결혼할 여자분. 그러니까 저에게 형님이 되실 분을 처음으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결혼할 여자분은 발레리나를 하시다가 지금은 결혼을 앞두고 그만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새초롬하게 생긴 여자분이셨는데 누가 봐도 서울 깍쟁이처럼 생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병 오빠 여자친구 김혜지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이제 곧 결혼하신다고요. 이제 저희 가족이네요. 저희도 내년에 할 것 같아요. 아, 네. 참 퉁명스러운 말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도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런 거라 생각했죠. 근데 요즘 저희도 신혼집 알아보느라 정말 죽겠어요. 정말 집값이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신혼집은 어디로 생각 중이세요? 기병 씨가 이야기 안 해요. 네, 어떤 이야기요? 아, 지금 이 집이요. 아마 여기로 들어올 것 같아요. 어머, 그러세요. 그럼 여기 어머님은 어떻게 아니요? 이 집 아예 오빠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신혼집은 크게 걱정 없게 됐죠. 뭐 명의를 아예 형님 분께 주셨다고요? 저는 처음 듣네요. 이제 곧 결혼하시는데 뭐 받은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며느리잖아요. 이렇게 이 집 사람 되기 전에 하루빨리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니까요. 아, 네. 네, 저는 결국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남 노래를 부르시더니 결국 시모는 신도시에 있는 34평 아파트를 모두 아주버님 명의로 돌려주셨습니다. 못해도 15억이 훨씬 넘는 아파트인데 이걸 모두 형에게 명의를 돌렸다는 사실을 들으니 저도 좀 속상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던 시모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형에게만 이 집을 모두 넘겨주었다는 게 순간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저는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조모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이 집 파셨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리고 팔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아, 형님하고 말하다가 들었는데 이 집 아주버님 앞으로 해주셨다고 해서요. 그래, 내가 우리 장남한테 돌렸는데 왜 남자가 그래도 집은 해야 하지 않겠니? 물론 어머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죠. 그런데 저희도 곧 6개월 뒤면 결혼할 텐데 저번 상견례 때는 전혀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 기병이 도와주기는 좀 어렵다는 거였지. 아니, 그럼 아주버님은 도와주실 수 있고요. 안 그래도 오빠한테 물어보니 이 사실 아예 모르고 있던데 아무리 그래도 기병 오빠랑 상의를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안 그래도 집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있던 거 아시잖아요. 너 감 내 노압에 놓아라. 지금 이러는 거냐? 아뇨,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큰 짐을 받으신다고 하셔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려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야, 김기병 이 집 형한테 주기로 했다. 괜찮지. 어머님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제야 그것도 모두 있는 자리에서 통보하셨어요. 정말이지. 기병 오빠를 너무 무시하셨습니다. 평소 그래도 형을 챙기고 어머니께 효자였던 오빠는 정말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내 이야기는 처음부터 들을 생각 없었잖아요. 엄마, 옛날부터 늘 그랬잖아요. 엄마는 모든 형부터 형한테 양보해라. 형부터 챙겨라. 형보다 나은 것도 없는 놈이 뭐하러 대학원을 가냐. 그러면서 늘 형부터 챙겼어요. 그래도 이런 중요한 문제는 미리 이야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지금 배 아파서 그러냐? 엄마한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질세라. 아주버님이 깨어드셨습니다. 형도 그러는 거 아냐? 형이 이 집을 받든 말든. 그래, 솔직히 나도 결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나도 이 집 욕심 나는 건 맞아. 그런데 형이 받게 되었다고 해도 내가 안 된다고 말릴 생각도 없어. 이런 문제는 같이 상의하거나 미리 이야기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18, 28, 7. 너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너는 너 형편 맞춰 사는 거고 나나 형수는 워낙 직장도 강남 쪽이고 네 형수 강남에서만 살아서
절대 지방으로는 못 내려간단 말이야. 우리가 그럼 내려가냐?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할 거 아냐?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도 참 말을 싸가지 없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집을 받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었습니다. 15억이나 넘는 엄청난 집을 그것도 형의 명의로 받게 되었는데 동생인 기병이 오빠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화가 나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몬과 오빠는 매번 가족의 중요한 일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라도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시끄럽다. 그리고 너 김기병 형한테 아파트 준 거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한데 그걸 굳이 왜 말해야 하나 싶었다. 너희 사는 그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형은 대기업 다니고 사업도 하잖냐. 게다가 이 형수는 국립 발레리나 출신이고 다들 그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하잖아. 형,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먼. 안 그래. 암튼 그래서 이 집은 너희보다는 형한테 더 어울려서 주기로 했어.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말아라. 형한테 이 정도 양보 못하니 엄마 그래도 이건 나한테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지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참나. 그걸 얘한테 뭘 이야기를 하고 앉았니? 그리고 전해 들으면 뭐 그리고 나 어차피 여기서 같이 살 거야. 그냥 준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조건이었다고 예지 너 나랑 같이 살 거야. 그럴 수 있어. 그건 거 봐. 이래서 내가 장남하는 거야. 내가 달리. 그래 기병이 너도 그래. 예지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솔직히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참 너랑 비슷한 여자를 골랐구나 싶었어. 어쩜 너는 여자 보는 눈이 없니? 엄마 그만하세요. 예지,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저 여태 무시하는 건 참았지만 예지 무시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어머머 참나. 너 지금 애미 앞에서 내 마누라 편드는 거냐. 늘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요. 제가 학교에서 억울하게 선생님한테 혼나고 온 날, 그날 엄마는 끝까지 학교 찾아와서 제가 무슨 잘못한 것 마냥 그러셨어요. 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요. 항상 엄마는 형편 나의 편이었어요. 제가 왜 대학원을 갔는지 알아요. 형 대학 보내야 한다고 장남만 가면 되지. 뭐 둘째까지 굳이 대학 가냐면서 바로 취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취업했고요. 그때까진 몰랐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그래서 그때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제가 돈 모아서 그렇게 대학원 다녔던 거예요. 저도 꿈이 있고 아들로서 또 가족으로서 함께 상의하고 이야기 전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집 3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집을 저한테 아무런 말씀도 없이 형한테 명의를 넘겨주신다고요. 전 지금 엄마, 이런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늘 집안에 큰 문제가 있거나 꼭 알아야 하는 일을 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가족이라고요. 제가 아들이라고요. 결혼은 어차피 저희 스몰 웨딩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전셋집도 저희 힘으로 구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결혼 전에 다시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잠깐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저희 이만 갈게요. 가자 예지야 오빠. 그냥 가면 어떻게 해. 그래, 전셋집을 구했어. 거 봐. 어떻게든 되잖니. 다행이네. 이 집 형한테 주고 너희는 전세로 좀 살다가 돈 모아서 이사 가면 되지. 안 그래. 그 집도 예진의 어머니가 말하지 마. 왜 이래? 뭐 예진의 엄마가 뭐 왜? 또 그 양반 뭐라고 하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갈게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내가 잘못 키웠지. 저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못하지. 지 복을 발로 차는 거지. 뭐? 어이구, 아이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만났습니다.
왜 시모는 오빠를 싫어하는 걸까 싶었어요. 상처받은 오빠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정말 난감하고 걱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빠는 저희 전셋집에 대한 비밀을 말하려다가 말았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면 진짜 큰 싸움이 될 뻔했으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름 아닌 형수님이었습니다. 그 발레리나 형수 말이죠. 서울 깍쟁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맞았습니다. 제가 사람 관상을 좀 보는 눈이 있거든요. 사실 그 전부터 발레리나 형수는 뭔가 이상한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집들이 겸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오빠도 어머님과 그렇게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지내면 영영시댁과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했죠.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그 넓은 집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형님 계세요. 문 열어줄게. 잠깐만 그렇게 문 앞에서 한 5분은 기다린 것 같아요. 이윽고 문이 열렸고 들어가 보니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5분 사이에 치웠다고 해도 평소 청소를 안 한 티는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아, 형님, 어머님은요? 잠깐 나가셨어. 여기 앞에 빵집 생겼더라고. 오면서 봤어. 거기 앙버터 빵이 그렇게 맛있대. 어머님 운동하실 겸 어차피 나간다고 하시길래. 근데 어머님 원래 다리 아프셔서 요즘은 운동 안 하시지 않아요. 무릎 관절 때문에 안 그래도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하던데 아파트 좋다는 게 뭐야. 다 어차피 엘리베이터 있잖아. 그리고 무리하시지 말라는 거지. 아예 움직이지 말랬나. 그렇게라도 조금씩 움직이셔야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아, 네. 네. 그런데 이 상자들 다 뭐예요? 형님, 이거 나 이번에 인터넷 쇼핑몰을 좀 열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이것저것 시장 조사 좀 해야 해서 좀 시켰어. 아니, 장바구니에 담아두면 금방 사라질까 봐. 난 불안해서 못 살겠더라. 뭐? 어때 남편이 돈 잘 벌어오니까 이러라고. 내가 시모 모시고 사는 거 아니겠어. 아, 이런 자유도 없으면 어째 자기는 좋겠다. 뭐, 전셋집. 뭐, 여기에 비하면 작은 집이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잖아. 집값 오르니 내리니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여기는 청소하려면 어휴, 그냥 날 잡고 하는 게 나아. 하긴 그래도 명예 바꾸고 난 뒤에 집값 2천만 원 오르긴 했더라. 아, 네. 근데 어머님 진짜 깔끔하신 성격이신데 한 소리 안 들으셨어요. 어머, 한 소리를 내가 왜 들어. 자기야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 어디서 시모가 며느리한테 큰 소리 쳐. 그럼 밥도 못 얻어먹어. 정말 찰떡선이를 밥 말아 먹은 여자였습니다. 발레리나는 해에 떠가면서 온갖 깔끔 교양을 떨었지만 평소 집에서 지내는 꼴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나이가 70이 다 되어 가시는 시모에게 할 소리인가 싶었죠. 이윽고 어머님은 빵 봉지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왔냐? 밥은 먹었냐? 어머님 잘 계셨어요? 기병이 녀석은 잘 지내냐? 그 녀석 그렇게 하고 어쩜 전화 한 번 없냐? 오빠도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날 잡아서 오빠 데리고 한번 올게요. 자기야. 아, 나 집에 손님 오는 거 딱 싫은데. 그럼 그날은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외식하자. 얘 기병이가 무슨 손님이니? 그리고 지금 내 다리 안 보이냐? 안 그래도 무릎 때문에 힘든데 한 달은 꼼짝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다. 뭐 외식은 할 수 있다만 그렇게 하루 매일매일 매번 시켜 먹고 다 안 먹고 버리고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 이제 택배 배송 그런 것도 좀 줄여라. 어머님, 이건 저의 자유예요. 그리고 외식이 왜 문제죠?
맛있는 음식을 적당한 돈 내고 편하게 사 먹는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죠? 요즘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돈 더 들어요. 어머님, 너 결혼하고 남편한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준 적이 있냐 없냐? 제가 그걸 왜 해주나요? 안 그래도 오빠 회사 구내식당 워낙 유명해서 조식부터 야식까지 풀코스로 호텔처럼 나오는데 제가 굳이 그걸 왜 해요? 오빠, 그리고 외식 좋아해요. 얘 외식 좋아해요는 뭐니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너가 아내가 돼서 바깥이라는 남편한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넌 게다가 일도 안 하는데 집에서 무슨 돈을 그렇게 쓰니? 쇼핑몰 그거 한다고. 그거 한다고 한 지가 지금 벌써 6개월이 넘었어. 난 너가 그거 준비한다고 핑계 대면서 그냥 쇼핑만 잔뜩 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이 틀리냐? 참, 어머님, 저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준비해서 오픈해야지 인기를 팍 끄는 거예요. 다 이래도 순서가 있다고요. 예, 어쨌든 과소비는 안 좋아. 지금 집에 이 택배 상자들 좀 봐라. 뜯지도 않은 게 똑같은 게 색깔별로 이게 무슨 일이냐. 아무튼 알겠다. 너 뭐 좋아라 하는 일이니 적당히만 해라. 나는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였다. 괜히 기석이한테 말하지 말아라. 너 핀잔 줬다고 또 뭐라 할라. 진짜 짜증나게 제일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지만 엄연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저 근처 친구랑 선약이 있어서 저녁 먹고 들어올게요. 오빠 야근하고 밥 먹고 온다고 했으니 어머님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동서 다음에 봐 누가 봐도 어른에게 대드는 모양새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니 아주 싸가지였어요. 진짜 슈모에게 측은지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측은지심을 느낀 지 1분도 안 돼서 그 마음이 싹 사라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앞에서는 눈치 보시면서 정작 속에 있는 이야기는 안 하시고 아무 말도 못 하시면서 제 앞에서는 어떤 말도 다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벼랑간 저한테 일을 시키셨어요. 예지야 잘 됐다. 너 온 김에 여기 청소 좀 해라. 네, 이 집을요? 그럼 누가 해? 제가 저렇게 틱틱대도 또 잘할 때는 잘해. 아유, 남편이 사업하니까 워낙 바쁘지. 발레리나 하다가 저렇게 집에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너는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고 암튼 마음의 여유는 있잖니. 아참 화장실 청소는 제가 잘 못하더라고. 내가 매번 해뜯는데 무릎이 아파서 이제 못하겠다. 온 김에 화장실도 싹 청소 좀 해주고 가라. 알겠지? 아니, 어머님, 저 지금 여기 청소해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하고 왔니? 기병이 그렇게 하고 너는 죄책감 없이 지금 나 만나러 온 거야.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 너랑 앞으로 관계를 맺지 않겠냐. 기병이도 기병인데. 너도 너다 자고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게 맞아. 기병이가 좀 엇나가는 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 너가 남자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뭘 그렇게 애를 홀려서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냐. 어머니 뭘 홀려요. 그리고 이 집은 엄연히 형님 집이잖아요. 제가 집안일까지 다 할 의무 없다고 봐요.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야,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 진짜 이 집 장남한테 주길 천만다행이지. 너네한테 줬으면 나 내쫓았을 거 아냐. 안 그래, 허. 네, 그랬겠네요. 어머니, 저 이만 가 보겠습니다. 더 이상 말이 안 통해서요. 저희 결혼 3개월 남았어요.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날 뵙겠습니다. 아유, 나도 너 얼굴 보니까 숨이 턱턱 막힌다 가라. 그렇게 또 시모와의 거리두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또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게 참 밉더라고요. 제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절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고 결국 그날이 다가왔어요. 저랑 오빠는 사랑하는 마음,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시모가 참 유별하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오빠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저희는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시댁 식구들도 미우나 고우나 결혼식이니 모두 참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스몰 웨딩을 무사히 끝내고 친척들과 모여 밥을 먹었어요. 코로나 시국이라 정말 가까운 친척들만 남아서 먹기로 했죠. 결국 저희 부모님은 시모에게 끝까지 전셋집에 돈을 보태주신 일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다 보니 자연스레 그 이야기가 나오고 말았어요. 사부인 오늘로써 우리 예지랑 기병이 하나가 되었네요. 네모 아이들 집 문제는 걱정 마시고 우리 예지 이뻐만 해주세요. 부족하지만 착하게 알려주시면 잘 따라갈 거예요. 애들 집이요. 전 걱정 안 해요. 알아서들 잘하겠죠. 안 그래도 아파텔 거기 들어간다고 하던데. 맞아요. 성도 쪽에 아파텔이라고 해서 요즘 잘 되어 있어요. 거기 알아보느라 정말 고생했죠. 어머, 거기 유명한 데 아니에요. 얘, 기병아, 너 거기로 들어가는 거야. 왜 말 안 했어? 고기 비싸잖아. 어떻게 거길 가게 된 거야? 아,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잘 해결했어. 이상한데 거기 못해도 5억이야. 너희 사정 내가 뻔히 아는데 너는 중소기업 단 녀석 대출 아무리 땡겨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그 집을 마련했대. 너희 로또라도 했으냐? 사부인 저희가 살짝 보태주었습니다. 딸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너무 부담 마세요. 무슨 말이세요? 그리고 이런 일을 저한테 상의도 없이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무슨 이 결혼식 들러리라도 되나요?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지금 집값 안 보탰다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엄마, 그만해. 진짜 쪽팔리게. 뭐 쪽팔려 그래. 너희끼리 알아서 가라고 했지. 이렇게 여자 집에서 다 해준다고 해서 덥석 받아서 가. 너 무슨 처가살이 할 일 있어. 송도 쪽이면 예진의 집 쪽이잖아. 참나? 기병이 처가살이 시키려고 집 사주셨어요. 아니,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히려 이건 저희가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없는 살림이지만 아이들 집 때문에 너무 고생하길래 어렵게 모아놓은 전셋집 팔아서 남은 돈 좀 보태줬습니다. 그때 상견례 때도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 사정이 되는 집에서 아이들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고 생각했고요.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신경 쓰일까? 봐, 또 괜히 기분 나쁘실까 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어쩜 호의를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처가살이요. 나원 참, 아유 됐고요. 처음에는 말들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그렇게 사위를 이용하더라고요. 암튼 집은 해결됐다고 하니 참 다행인데 그래도 이러는 거 아닙니다. 같이 결혼시키는 건데 이렇게 혼자 생색내시는 게 어딨나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말씀 못 드린 이유는 얘 예지야 됐다. 너도 참 서운하다 그렇게 어머님 하면서 따르더니 뒤에서는 다 자기 실리를 따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시험이 무시하면 안 된다. 너도 엄마 그만 좀 해. 네, 맞습니다. 결혼식 날까지도 그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날 원래 일정대로라면 가족들끼리는 남아서 이브 행사를 진행하고 밥을 좀 더 먹고 가려고 했는데
그 행사는 어쩔 수 없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모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야 했어요. 누구 하나 체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전쟁 같은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송도 아파트에 드디어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1년밖에 안 된 신축이라 아파트가 참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정말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했어요. 다행히 집이 멀지 않아서 주말마다 오빠랑 함께 자주 놀러 갔습니다. 오빠는 한없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 저희 부모님께도 참 잘했어요.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맛있는 요리를 직접 해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빠 덕분에 친정 부모님도 마음을 열고 저희의 결혼을 인정해 주셨어요.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모 집은 명절 행사 아니면 크게 갈 일이 없으니 그냥 없는 셈 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쑥 시모가 어느 날 신혼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얘, 여기 35층까지 있는 거 맞지? 이야, 진짜 크고 좋다. 역시 신축이야. 아, 네네. 그런데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내 아들 집도 놀러 못 오니 이제 결혼한 지 한 달 된 거지. 그래 잘해놓고 사내 지금은 이렇게 꾸미고 살 텐데 앞으로 너 아기 낳고 그러면 또 달라진다. 그러니까 너무 깔끔 떨고 그러진 마라. 어머님 아기 문제는 결혼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오빠와 저는 낳지 않기로 합의를 봤거든요. 얘 기병이가 너 때문에 그렇게 합의 본 거지. 안 그래. 너가 오죽 싫어하니까 이게 결혼하고 또 살다 보면 달라진다니까. 형수 봐라. 그 삐짝 마른 게 발레리나만 해서 그런 애도 아기 준비한다고 하는데 너도 준비해. 자식 있어야 무시 안 당해. 어머님은 줄곧 아기를 강요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은 100번, 1000번 공감하지만 이걸 며느리에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빠와 합의를 보고 결혼했고 어머님께도 결혼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라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아기를 낳을 생각은 없어요. 아기를 너무 이뻐하지만 제 아이가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못할 거고 경력 단절되는 것도 걱정되고요. 게다가 오빠랑 지금 이대로가 정말 좋아요. 존중해 주세요. 뭐 존중 너도 이 시험이 좀 존중해라 노력해 볼게요 하면 되지. 뭘 그리 말이 많냐? 아, 참 이번에 첫째가 회사 연수로 미국을 간대. 그래서 부부가 이참에 함께 놀러 갔다 오라고 했다. 그래서 말인데 집에 와서 너가 김장 좀 담가라. 미국 가면 뭐 먹을 게 있겠니? 그래도 한 달은 갔다 올 텐데 김치라도 해서 보내려고. 너는 음식 잘하잖냐? 걔네 미국 보낼 때 싸가지고 가게. 응? 네, 형님네. 미국 가서 먹을 김치를 제가 김장을 하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 그대로야. 어차피 너희 김장해서 먹잖아. 안 그래, 아니요. 저희 친정이 그렇게 먹기는 하는데 저는 따로 그렇게 안 먹어요. 김장 옆에서 지켜만 봤지 전 잘 못해요. 얘 그래도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잔말 말고 다음 주 토요일에 한번 와라. 기병이 데리고. 아,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말이다. 집에 좀 지내야 되겠는데. 네. 왜요? 뭘 왜긴. 왜? 야, 내가 밥을 혼자 해 먹기도 좀 그렇고, 또 이참에 너희 집에 같이 좀 지내야 할 것 같아. 아들 봐서 참고 살라고 했는데, 영 안 되겠어.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아주 그냥. 근데 뭐, 내가 첫째, 며느리 그렇다고 잡을 일 있냐? 걔네도 나한테 송도 가서 지내라고 하더라. 생각해보니 여기도 집 넓고 아기도 없으니 괜찮을 것 같아. 왜 기분 나쁘냐? 아니,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요. 게다가 저희는 이제 신혼 한 달 차예요. 그게 뭐, 너희 그래도 연애 3년 했잖아. 그럼 뭐,
다 알고 지낸 거지? 뭐, 여기 근처에 내 친구들도 많고, 게다가 나도 이제 더 이상 장난 눈치 안 보고 싶다. 너는 나 눈치 줄 거 아니지?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상의도 없이 이제 한 달도 채 안 된 신혼집에서 시모와 함께 산다니요. 정말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친정에서 어렵게 구해주신 집이었으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집 어떻게 구한지 아세요? 또 생색내는 거야. 저희 부모님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사실 집에 대출도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저랑 동생 물려주겠다고 전셋집 얻어두신 거 있는데 그걸 파셨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저희 보태주신 거예요. 그리고 돈을 떠나서요. 저는 어머님과 같이 못 살아요. 야, 내가 아들 집에서 산다는데 그게 말이 안 돼. 너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 않아. 엄연히 말하면 제 집이죠. 이 집 제 이름으로 된 명의예요. 여기요. 저는 당당하게 제 명의로 된 아파트 계약 서류를 시모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애초 부부 공동 명의로 하려고 했으나 오빠가 급구 만료해서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어머님은 제 명의로 된 계약서를 보시더니 눈빛이 흔들리셨습니다. 참나, 너 진짜 웃긴다. 아니, 한 달 지내보고 괜찮은데 더 지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달도 못 사냐. 너 진짜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기병이 결혼 더 뜯어말렸어야 했으는데 어머님, 기병이 이제 어머님 자식이기도 하지만 제 남편이에요. 그동안 오빠가 겪은 일 다 들었어요. 정말 외롭게 지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빠한테 미안해서라도 전 어머님과 같이 못 살아요. 아니, 제가 말릴 거예요. 그동안 오빠 너무 상처받았어요. 이제 그만해 주세요. 그리고 첫째, 그렇게 좋아하시는 장남 아주버님 집에 가서 사세요. 한평생 아주버님만 아끼고 좋아하셨는데 이제 와서 어머님을 내쫓는 게 말이나 되나요? 명의도 아주버님께 드렸는데 그 고마움을 모르시는 거겠죠. 어머님 장남 하시더니 진짜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네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리고 마침 집에 택배가 왔다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택배를 받고선 그 열린 문 사이로 어머님을 쫓아냈어요. 안 그랬다가는 그 잔소리를 하루 종일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어머님 멀리 못 나가요. 무릎 안 좋으시니까 엘리베이터 꼭 타시고요. 김장 그거 첫째, 며느리 시키세요. 택배 좋아하니까 김치 맛있는 사이즈 잘 알겠죠? 뭐 택배 시키시면 되겠네요. 야, 김혜지. 너야, 저는 현관문을 세차게 닫아버렸습니다.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시모는 복대서 쩌렁쩌렁 소리 지르며 제 욕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저는 개무시를 했어요. 그동안 오빠가 받은 서름을 생각하니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통쾌했어요. 그 후 시모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한 달 후 미국에서 돌아왔고 시모는 그 집에서 아주 눈칫밥을 먹으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발레리나 며느리는 택배를 주구장창 시키고 있고요. 쇼핑몰 오픈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여러분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시받고 상처받은 적 있나요? 그럼 절대 참지 마세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 알지 못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가끔 송도집에 놀러 오세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기도 민망하셨는지 제 눈치를 살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할 말은 하는 며느리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도 이건 아니다. 부당하다 싶은 건 더 이상 참지 말고 말하세요. 그게 본인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